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죠. 예. 예산 시정 연설차 국회를 찾는데 연설에 앞서서 이제 사전 환담 자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제 생각은 뭐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걸 꺼려한 이유가 이제 검찰 기소, 체포 영장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꺼려했는데 이제는 그건 끝났고 이제 뭐 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제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해 충돌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치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강력하게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단순한 사전 환담 자리를 넘어서 뭐 회담까지도 가능하다 혹시 이렇게? 그 자리에서는 쉽지는 않고. 아니 이 자리 말고 앞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기를 좀 볼 건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좀 그 모양새,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양당 회담을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영수회담은 좀 그렇지 않느냐? 3자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는 그래서 양자회담 진도가 조금 나가면 바로 3자 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있으면 저 뭐 있을 거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이 어제 수도권 민심 파악차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에게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지지율이 한 48점 몇 프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한 30%대. 그러니까 18%가 왜 빠졌냐? 왜 빠졌냐? 그러니까 이제 그 출마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있으면은 지금 그래도 조금 든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당이 마치 대통령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한마디에. 그래서 대통령실의 들러리와 군대화, 뭐 이거 용산 당관계의 수직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친윤 일방주의, 친윤이 다 한번 해보자. 이게 다 해서 성과가 있고 대통령도 박수 받으면 저도 반대 안 하겠어요. 근데 뭐 다 배제한 거 아니에요? 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다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윤 홀로서기 일방주의 했다가 지금 우리 당 지지율도 날아갔고 민심 완전히 떠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현실주의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당내부터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연합 정부로 가야 된다. 연합 정부? 어떤 개념이세요? 비윤 중용해야 된다는 거죠. 비윤. 내각에서도 여야를 넘나드는 게 아니라 일단 당 내에서부터 비윤. 그리고 뭐 민주당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 합리적인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 중도 세력까지 그래서 제가 좀 중도 보수 대연정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다시 여쭤보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이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 수준이 아니라 뭐 구리 하남 여기까지 다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거를 지금 이제 꺼내들 거다라는 지금 여권 핵심 관계자 이야기가 지금 보도를 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의원님?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당에서? 오래됐습니다. 올해? 오래됐는데 이제 이 핵심들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꼭 친윤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서울 출마 이야기를 해서 출마 선언한 다음에 이제 당 지도부랑 협의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부 검토 중인데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서울 메가시티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 좀 보통 메가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상 그 도시가 김포, 구리, 하남 딱 이 세 곳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일단 제한은 하진 않죠. 그 이제 서울에 지금 인접해 있는 게 9개 지자체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해야죠. 물론이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뭐 저희들 뭐 정치권에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광명도 있네, 광명. 그렇죠. 광명도 포함됩니다. 과천, 뭐 구리. 과천까지. 네, 구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나온 건 김포, 구리, 광명, 하남.
과천도 포함이 되고. 예, 인접해 있죠. 거의 왜냐하면 서울 출퇴근 거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선거 전략으로서, 또 한 가지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그렇죠. 두 가지 트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국가 발전 전략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되게 중대사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랜드 디자인인데 그렇죠. 선거 앞두고 툭 던지면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공론화 과정이? 시기랑은 상관없고 정책 논쟁은 많이 할수록 좋죠. 물론인데 왜곡될 필요는 없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 메가시티 활성화입니다. 메가시티 활성화고 그동안 이제 메가시티를 이제 지방 메가시티.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왔고, 근데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밑에 깔린 담론에는 메가시티가 시대의 트렌드다. 예를 들어 상해, 북경 같은데 보면은 뭐 2천만, 3천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이제 메가시티 주장이 나온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는 핵심 가장 기본 이유는 서울 과밀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로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죽으니까 지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메가시티화밖에 없다는데, 근데 지방이 앞서서 서울이 메가시티화가 더 돼버리면. 그 맥락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소수고요. 아, 그래요? 네, 메가시티 기본 담론의 시대적 성격은 이게 모든 게 자동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운전사 없이 자동적으로 차가 가잖아요. 자율주행차 가잖아요. 그럼 도로에 다 그 선을 깔아야 됩니다. 요 상암이 뭐 시범적이라서 뭐 깔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온라인화되고 자동화되기 때문에 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된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들 생활 방식은 메가시티와 그 주변의 휴양지 이런 방식으로 재편이 된다. 그래서 도시는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메가시티 담론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민주당의 이제 철학이 지방을 더 발전시키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게 나왔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메가시티에도 시대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뭐 반대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정책 토론이 좀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얘기는 뭐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교통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교통통합 카드를 꺼냈잖아요. 카드 단일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서울 경기도 분리돼 있으니까 그렇죠. 출퇴근은 다 서울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상의 불편함부터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득표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 당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의원님이 지금 수도권 출마를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좀 앞서가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혹시 이제 수도권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서울 편입 대상 지역에 한번 출마할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관심은 제가 뭐 지역구 좀 보려고 하다가 뭐 서울 지지율은 더 낮아요. 30% 이하입니다. 경기보다. 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30.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보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건 아마 갤럽 조사를 갖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근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돼요. 민심도 뭐 거의 비슷하고 제가 다녀보면 그래서 개인 플레이 할 때가 아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럼 당이 그러니까 정해주는 대로.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제 수도권 민심 회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해서 한번 했고 저 매주 할 생각입니다. 매주? 매주 하고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지금 당 지도부도 뭐 수도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지만 출마하는 사람처럼 절박하지는 않잖아요. 의원님이 수도권 선대본부장 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출마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한강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봐라. 우리 당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수도권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 보시니까 뭐 그냥 뭐 그 큰 틀에서 뭐 민생 이런 거 얘기하자면 뭐 다 끝나긴 하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민심을 잃은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셨어요? 가장 큰 게 이제 작년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계기가 전당대회 때
이른바 윤심 전당대회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다 배제했잖아요. 예.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뭐 그런 당대회가 됐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부당하다는 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대통령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뭐 심지어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그렇죠. 정도였으니까. 거침없이 갔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는 게 맞다. 뭐 이런 판단이 당내에서는 있었고, 근데 지금 대통령도 많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민생 최우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반성해야 될 지점 중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친윤 일방주의로 가서 안 됐다. 연합을 했어야 됐다. 비윤을 포용도 아니고 같이 연합을 하고 지분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어제 의결했다는 1호 혁신에서 대사면 이거는 그럼 좋게 평가하시겠네요, 의원님.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죠.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되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은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징계 취소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죄인이냐. 그러니까 대사면이라는 게 단어. 죄를 전제해 놓고 하는 게 사면이니까. 당에서 어차피 뭐 같이 손잡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사면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징계 취소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응할 거라고. 이 대표는 이제 불만의 포인트가 뭐냐면 더 절박하고 중요한 게 있다. 예를 들어 당정관계 수직화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해야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전제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걸 짚으면 반성하면 나는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덜 중요한 자기 징계처럼 뭐 두세 달 더 있으면 징계 끝나는데 그래서 징계 취소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법이 이준석 대표는 선중후경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이뇨한 혁신위는 선의후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도 다룰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논법에 따르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시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가 이제 비윤하고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용을 한다? 당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연말에 만약에 개각이 있다면 좀 그 입각도 좀 시키고, 그렇죠. 입각도 당직에도 시키고. 좀 배치하고. 총선에 뭐 총선 기획단이나 인재 영입이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비윤 같은 그런 분들 같이 이 연합 지도부 같은 걸 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골이 워낙 깊어가지고요. 한 칼에 이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네. 통합 얘기했더니 좋은데 이준석, 유승민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뭐 이미 통합돼 있는데요. 뭐 통합돼 있는 사람은 지금 징계 취소하는 상황에서 제명하라는 말씀이신지가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홍준표 시장은 괜찮은데. 홍 시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는 뭐 손잡고 가야 된다라는 게 다수고요. 그래요? 예, 다수입니다. 그리고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불만이 강하게 있어요. 좀 결이 다릅니까? 당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심정을 뭐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준석 대표 발언이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게 다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칼자루는 우리 당이 쥐고 있고 뭐 그분 나름대로 또 중도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손잡는 게 필요하다. 굳이 그분을 출당시킬 필요가 있느냐. 근데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당 가능성은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죠.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안 나가면 사실상 우리 당발 신당 가능성은 별로 근데 없죠.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 거의 99% 확신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당에 당연히 눌러 앉고 공천까지 받는다. 그러면 공천 줘야죠. 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줘야죠. 그럼 이제 확신이 생각은 그럽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다수도 네. 이준석 당 대표는 본인이 여태까지 뭐 3번 출마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는 애정이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우리 당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 이런 데 출마 못한다? 그건 탈당했을 때 이야기죠. 그렇죠. 무소속 그러니까 대구 출마. 탈당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마음으로는 우리 당이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힘들겠습니까? 대통령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재미난 게 유승민 전 의원도 이른바 그 12월을 얘기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크리스마스 전을 언급을 했거든요.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 데드라인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혁신위원회 활동 시간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예. 혁신위원회 활동 시간이 2달 아닙니까? 그래서 관건은 그겁니다. 이제 혁신이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뇨한 위원장은 대통령한테도 거칠게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 전에 낙동강 하류 세계역에 대해서 되게 거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본질은 그겁니다. 이제 당내 핵심들한테 어떤 기류가 있냐면 아니, 우리가 잘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뭐 소외시켰던 하태경마저도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데 그 친윤 핵심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통령 잘 되는 게 그분들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나름 결단을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 특정인을 거명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그분들 결단할 때 그 의미를 이제 좀 깎아내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는 특정인은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관련해서 그 이뇨한 위원장이 영남 중진 스타의 어떤 수도권 출마를 요구를 했고 김기현 대표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언급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김기현 예. 대표 때 물어봤더니 제안이 들어오면 이야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정인 이름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하게 되면 그분의 결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좀 기다리자. 오히려 떠밀려서 나오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서 모양새 만들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의 결단하는 준비들을 모습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보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디데이 잡아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다 부인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부인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띄워야 되는 게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데 이제 비윤인사를 좀 그 대고 중용하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떤 총선 실무를 좀 관장할 수 있는 자리에 비윤을 좀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연합 정부 내각에서도 좀 배치를 하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단정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그렇죠. 뭐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 마디도 안 한다라든지, 예. 그리고 당내에서 어떤 협력적 행보가 없다든지. 근데 이제 이뇨한 혁신이도 그 비윤 쪽 많이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뇨한 혁신이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근데 알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협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